사람들 속에 오래 머물고 돌아온 날이면 당신은 이상하리만큼 깊은 피로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힘든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이미 오래 달린 사람처럼 지쳐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투 하나가 계속 머릿속에 남고 잠깐 스쳐 지나간 표정 하나가 이상하게 신경 쓰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그런 표정을 지었지? 혹시 나 때문에 기분이 상한 걸까? 다른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는 일인데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사람들과 즐겁게 웃고 돌아왔는데도 집에 도착하는 순간 깊은 허무가 밀려옵니다.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어야만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나는 남들보다 더 쉽게 지치는 걸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끊임없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잠시 잊으며 살아갑니다. 욕망으로 덮고 소음으로 감추고 사람들 속에 자신을 섞어버립니다. 그러나 예민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세상의 소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의 불안, 숨겨진 감정, 차가운 말투, 억지 웃음, 침묵 속 어색함까지도 너무 선명하게 느껴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지칩니다. 세상은 원래 시끄러운 곳인데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그 소리를 남들보다 훨씬 크게 듣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이 회복된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구의 감정도 잊지 않아도 되는 공간,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 그 안에서 무너졌던 마음은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자주 말합니다. 너무 예민하다. 생각이 너무 많다. 그냥 좀 넘겨.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어쩌면 예민한 사람은 세상을 잘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 깊게 느끼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작은 슬픔도 놓치지 못하고 타인의 외로움도 쉽게 지나치지 못하며 보이지 않는 감정의 흔적까지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 그래서 더 쉽게 상처받고 더 쉽게 지치고 더 자주 혼자가 되고 맙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에서 완전한 만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으며 삶은 결국 고통과 무료함 사이를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온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는 것,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는 법.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언제나 많은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는 말 한마디를 그들은 오래 붙잡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보지 못한 표정의 흔들림을 그들은 마음속 깊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쌓입니다. 마치 조용한 방 안에 먼지가 내려앉듯 마음속에는 작은 피로들이 계속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닙니다. 조금 불편했던 분위기, 애매하게 차가웠던 말투, 설명할 수 없는 침묵 하나. 하지만 예민한 사람의 마음은 그 작은 흔적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지쳐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감각이 예리할수록 고통 또한 선명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을 깊이 인식하는 능력은 동시에 더 많은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둔감한 사람은 쉽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세상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 사람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들어오고 분위기가 들어오고 불안과 긴장과 슬픔이 함께 스며듭니다. 그래서 많은 예민한 사람들은 이상할 만큼 쉽게 피곤해집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달아갑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공간에 오래 머문 날이면 그렇습니다. 시끄러운 카페, 긴 모임, 억지로 웃어야 하는 자리, 그곳에서 예민한 사람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주변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누가 기분이 상했는지, 어떤 말이 위험한지, 누가 외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지,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 있을수록 오히려 더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마음을 쉬게 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완전한 위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결코 완전히 메워지지 않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가까워지기를 원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서로의 체온을 얻기 위해 가까이 다가간 고슴도치처럼 말입니다. 너무 멀면 춥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작은 가시에도 깊게 다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금방 잊는 말도 그들에게는 오래 남습니다. 너 왜 이렇게 예민해? 그 말조차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사람은 이미 스스로를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해서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 느끼고 싶어 합니다. 조금만 덜 생각하고 싶고, 조금만 덜 흔들리고 싶고, 조금만 덜 상처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낮에 지나갔던 장면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대화가 갑자기 마음에 걸립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 표정이 이상했나? 혹시 내가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닐까? 이미 끝난 일인데도 마음은 계속 그 장면 주변을 맴돕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의지를 끝없는 움직임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계속 생각하고,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그 움직임이 특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밤일수록 오히려 마음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민함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감각 덕분에 누군가의 슬픔을 먼저 알아채기도 하고 작은 아름다움을 깊게 느끼기도 하며 타인의 아픔에 쉽게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주 착각합니다. 모든 분위기를 책임져야 한다고, 누구도 상처받게 하면 안 된다고, 항상 이해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세상은 원래 완벽하게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오해도 있고, 차가운 말도 있고, 설명되지 않는 감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붙잡고 살아간다면 마음은 결국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평온을 위해 필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소리를 다 들으려 하지 않는 것, 모든 감정을 품으려 하지 않는 것, 때로는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덜 소모하는 방법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더 쉽게 지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니야? 같이 있으면 덜 외로운 거잖아. 하지만 예민한 사람에게 인간관계는 단순한 즐거움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언제나 긴장이 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말의 온도를 조절하고 분위기의 흐름을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주변의 감정을 감지합니다. 누가 웃고 있는지, 누가 지쳐 있는지, 지금 이 침묵이 편안한 침묵인지, 아니면 어색한 침묵인지.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몸보다 마음을 더 크게 소모시킵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 말끝에 숨어있는 서운함,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이미 지쳐버린 사람의 눈빛.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칠 장면인데 그들은 그것을 마음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만나고 돌아온 뒤에도 마음은 오랫동안 쉬지 못합니다.
대화는 이미 끝났는데 생각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괜히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든 건 아닐까? 상대가 사실은 불편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은 조용한 밤이 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자신의 결핍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기대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그 피로를 가장 먼저 감지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지쳐버립니다. 약속이 잡히면 마음이 무겁고 모임이 길어질수록 숨이 막히고 겨우 집에 돌아와서야 자신의 얼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방 안에서 비로소 긴장이 풀립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순간, 누구의 감정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 예민한 사람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사실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 동안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하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려 하고, 조용히 자신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계속 눌러가며 살아가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 그 말은 세상을 완전히 끊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은 때때로 혼자만의 공간 속에서 자신의 본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고독은 도망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나 흩어진 감정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합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 아무 연락도 오지 않는 밤, 조용한 음악만 흐르는 방 안, 그런 순간에 비로소 마음이 숨을 쉽니다. 하지만 세상은 종종 그 고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혼자 있으려고 해? 사람 좀 만나. 너무 혼자 있으면 이상해져. 그러나 예민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억지 관계 속에서 웃고 있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외롭다는 것을.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계속 자신을 숨겨야 할 때 마음은 더 깊은 고립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점 조용해집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쉽게 마음을 열지 않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차가워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오래 애써왔고, 너무 깊이 상처받아왔고, 너무 자주 자신을 소모해왔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보다 평온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순간이지만 평온은 삶을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활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을 만큼의 거리, 그리고 조용히 숨 쉴 수 있는 마음의 공간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있는데 서툽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상처를 쉽게 놓아주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하루 만에 잊어버릴 말을 그들은 몇 달이 지나도 기억합니다. 그날의 공기, 표정, 말투, 자신이 느꼈던 감정까지도 이상하리만큼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은 과거로 자주 돌아갑니다. 이미 끝난 장면인데도 마음은 계속 그 순간 주변을 맴돕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는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때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다면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 질문에는 답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답이 없는 문장들을 붙잡은 채 계속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기억이 고통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행복은 금방 지나가지만 고통은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상처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팠던 기억을 오래 간직해야 다음에 같은 상처를 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슬픈 기억일수록 더 깊이 새겨둡니다. 예민한 사람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까지 함께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래전 상처도 문득 다시 살아납니다. 비슷한 말투를 들었을 때, 익숙한 표정을 보았을 때, 과거와 닮은 침묵을 마주했을 때, 마음은 현재보다 먼저 과거의 아픔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다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잊어버리면 되잖아. 하지만 예민한 사람에게 상처는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 남은 감각입니다. 그래서 잊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밤은 위험합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가지만 조용한 밤이 되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이미 오래전 끝난 대화, 지나간 관계, 혼자 견뎌야 했던 순간들, 낮에는 괜찮았던 마음이 밤이 되면 다시 흔들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에는 근본적인 외로움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마음의 깊은 고통까지 완전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끌어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빨리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지치고 더 쉽게 체념하며 점점 자신의 감정을 숨기게 됩니다. 괜히 이야기했다가 이해받지 못할까봐, 괜히 꺼냈다가 별것 아닌 일이 되어버릴까봐. 그래서 아픔은 점점 안쪽으로 가라앉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에서 완전한 위로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고통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처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 것, 아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자기 자신을 영원히 가두지 않는 것. 예민한 사람은 자주 상처를 자신의 본질처럼 여기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나는 결국 또 상처받겠지. 하지만 상처는 당신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깊게 살아왔다는 흔적일 뿐입니다. 많이 느꼈고, 많이 참았고, 쉽게 지나치지 못했던 시간들의 흔적. 그러니 필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나는 너무 약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견뎌온 사람이구나. 쇼펜하우어는 평온이란 고통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기억은 평생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이 더 이상 당신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천천히 놓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민한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혼자를 좋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따뜻한 관계를 원했고 누군가에게 깊이 이해받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점점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마음이 쉽게 닳아버린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시끄러운 모임보다 혼자 걷는 밤길이 편안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화보다 아무 말 없이 있는 시간이 더 안정됩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지친 마음이 잠시 숨을 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람을 찾고 소음을 만들고 무언가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순간에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느끼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맞출 필요 없는 시간,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공간,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밤. 그 안에서 마음은 천천히 원래의 호흡을 되찾습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은 세상의 자극에 오래 노출될수록 내면이 쉽게 흐트러집니다. 사람들의 기대, 끊임없는 연락, 눈치 봐야 하는 관계들, 그 모든 것은 조금씩 마음의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무너진 감각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카페에 앉아 있는 시간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이어폰을 끼고 밤거리를 걷는 순간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연락도 오지 않는 늦은 새벽 속에서 겨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시간 동안만큼은 세상이 자신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결국 혼자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차갑고 슬픈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이해에 가까운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외로움을 잠시 덜어줄 수는 있어도 내 마음의 깊은 고독까지 완전히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그 숙제를 남들보다 먼저 마주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 끝에 조금씩 알게 됩니다. 혼자는 외로운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안전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독이 항상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문득 깊은 공허가 밀려오는 날도 있습니다. 세상과 멀어진 것 같은 기분, 아무도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감각, 조용한 방 안에서 이유 없이 눈물이 차오르는 밤도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 평온을 얻지만 동시에 그 고독 때문에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삶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 존재의 본질 안에는 결코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갈망하고 무언가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바깥에서 만족을 찾기 때문이라고. 예민한 사람은 오랫동안 타인의 이해 속에서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생각보다 바쁘고 사람들은 각자의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마음을 가장 오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예민한 사람은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세상을 등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조용한 고독은 그들에게 도피처가 아니라 삶을 다시 견딜 힘을 주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민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완벽한 이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신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주는 일.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덜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상처받는 일이 반복될수록 점점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집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한 곳에 혼자 숨어 있고 싶어집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평온처럼 느껴집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문득 이상한 공허가 찾아옵니다. 세상을 피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원인이 단순히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도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소음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의 생각 때문에도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용한 곳으로 도망쳐도 마음까지 완전히 침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면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나간 기억, 끝나지 않은 후회, 설명하지 못했던 감정들, 사람들을 피해왔는데도 결국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목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세상을 너무 깊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자기 자신도 너무 깊게 몰아붙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남들처럼 쉽게 넘기지 못할까?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흔들릴까? 그리고 그 질문들은 점점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이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 중 많은 부분이 과도한 기대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늘 따뜻하길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길 원하고 상처 없는 관계를 꿈꿉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고 관계에는 오해가 생기며 삶은 언제나 작은 고통을 품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심이 있다면 서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모든 상처를 피하는 일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온한 삶을 위해 중요한 태도 하나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거리를 두는 능력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깊이 휩쓸리지 않는 것, 모든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모든 감정을 다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자기 일처럼 끌어안으려 합니다. 누군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관계가 조금 멀어지면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자신의 마음 안으로 들여놓는다면 결국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설명되지 않는 감정도, 완벽히 이해되지 않는 관계도, 어쩔 수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쇼펜하우어는 삶을 완전히 사랑한 철학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법은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을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조금씩 지켜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 누군가 떠나가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것. 모든 관계, 삶 전체를 걸지 않는 것. 그렇게 마음의 거리를 배우기 시작할 때 예민한 사람은 비로소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세상이 달라져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평온은 아무 상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조용히 살아갈 수 있는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을 고쳐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너무 쉽게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고 생각을 줄이려 애쓰고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려 합니다. 세상은 늘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예민하다. 그냥 좀 편하게 살아. 왜 그렇게 깊게 생각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슬퍼도 괜찮은 척하고 힘들어도 웃어 보이며 상처를 받아도 아닌 척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둔감해지려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이 무너진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타고난 감각과 기질은 삶 전체를 따라다닌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예민함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그 감각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세상을 더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치는 슬픔을 알아차리고 작은 다정함에도 오래 감동하며 보이지 않는 마음의 흔들림을 느낍니다. 그 감각은 분명 고통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다움을 가장 깊게 경험하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삶의 고통 속에서도 잠시 인간을 평온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사람 역시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아름다움에도 마음을 빼앗깁니다. 늦은 저녁의 바람 소리, 비 오는 날의 냄새, 조용한 음악 한 곡, 따뜻한 말 한마디. 남들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순간인데 예민한 사람에게는 오래 남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의 삶은 더 힘들지만 동시에 더 깊기도 합니다. 많이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살아낸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쉽지 않은 날들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말은 또 상처가 될 것이고 어떤 관계는 다시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세상은 갑자기 다정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 왜 나는 이런 사람일까라고 자책하기보다
나는 원래 깊게 느끼는 사람이구나라고 이해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덜 아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거창한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커다란 기쁨보다도 조용한 평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세상을 이겨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민함은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무심히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조금 더 깊게 슬퍼하고, 조금 더 오래 생각하고, 조금 더 진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억지로 다른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원래 조금 천천히, 조금 깊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깊은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삶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당신은 조금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소리를 다 들으려 하지 않는 법, 모든 감정을 끌어안지 않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함부로 소모하지 않는 법을. 예민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을 남들보다 더 깊게 느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때로 삶을 견디게 만드는 가장 조용한 힘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쉽게 잊고, 쉽게 웃고, 쉽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예민한 사람은 그 흐름 속에서도 자꾸 멈춰 서게 됩니다. 누군가의 표정을 오래 기억하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며, 혼자 남은 밤이면 낮에 지나간 감정들을 다시 떠올립니다. 그래서 자주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지치는 걸까? 하지만 어쩌면 당신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너무 깊게 느끼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본래 고통을 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세상의 소음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누구보다 깊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타인의 슬픔을 먼저 알아채며 조용한 순간 속에서도 삶의 온기를 느낍니다. 그 감각은 당신을 지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상처받는 마음도, 혼자 있어야 편안한 성격도, 생각이 많은 밤들도, 그 모든 것은 당신이 너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깊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삶은 앞으로도 완벽하게 조용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를 오해할 것이고, 관계는 때때로 당신을 지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감정을 다 짊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까지 희생하면서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행복보다 평온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거창한 기쁨이 아니라 조용히 흔들리지 않는 마음.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런 평온인지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잠시 멈춰 쉬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신의 깊은 감각을 더 이상 결함처럼 여기지 않는 것. 당신은 세상을 너무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피로해지고, 쉽게 무너지고, 가끔은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리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깊은 감각 덕분에 당신은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작은 온기에도 진심으로 감동할 수 있으며 삶의 조용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민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무심히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비록 천천히 살아가더라도 결국 누구보다 깊은 마음으로 삶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도 지친 마음으로 하루를 버텨낸 당신에게 쇼펜하우어는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모두 견디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까지 잃어가며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까지 누구보다 조용히 애써온 당신에게
아주 늦은 위로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